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전화기 앱을 통화 버튼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 전화기 앱의 전화번호 등록, 단축번호 지정과 그 외의 다양한 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기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우선 단축키 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축키들을 예전 폴드폰 쓰실 때는 많이 쓰셨죠? 그런데 요즘은 단축키 잘 안 쓰시는데 단축키 기능도 다 제공이 돼요. 연락처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시면 여기에 단축 번호라고 나오죠. 이 단축 번호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이름을 쓰기 전에 미리 번호부터 지정을 하세요. 자, 1번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찍고요. I 하고 치면 IB96이라고 벌써 뜨죠.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단축 번호를 미리 지정을 안 하면 그냥 그 번호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번호부터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이름만 지정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전화가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누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연락이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빅스비로도 이 단축 번호가 가능한지 한번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단축 번호 1번에 전화 걸어줘. 아이브 구육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이 단축 번호를 이용을 해서도 전화 걸고 빅스비도 되고 다 됩니다. 이 단축 번호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기본 화면에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연락처라고 있죠. 연락처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름만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자, 플러스를 눌러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름과 직장이 있고 전화번호 있죠. 보통 이 3가지 정도만 쓰시는데 그 외에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이메일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아래는 그룹이라고 있죠. 이 그룹을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원하는 그룹만 따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지정은 지정 안함으로 돼 있죠. 지정 안함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친구, 가족, 동료, 회사, 지역, 긴급 연락처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새 그룹 추가라고 있죠. 이걸 누르면 내가 원하는 그룹을 하나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써야 되는지 아시는데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인 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친구로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친구라고 바뀌었죠? 자, 이름 써볼까요? 자, 우선 이름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썼는데요. 여기 전화번호를 쓰고 옆에 보시면 휴대전화라고 나오죠? 자, 이걸 또 눌러볼게요. 그러면 집과 직장, 팩스, 호출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회신 번호까지 전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골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일도 눌러보시면 개인, 직장, 기타 이렇게 나오고 직접 입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룹은 친구로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항목 더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주소라든지 그 다음 중요한 날, 관계, 메모, 웹사이트, 메신저, 벨소리와 진동 패턴까지 전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락처만 제대로 작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메일을 보낸다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주소 찍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것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또 지정을 해줄 수 있죠. 직장이라든지 기타 또는 직접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날 눌러보시게 되면 날짜라고 나오고 그 옆에 생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생일을 누르시게 되면 기념일, 기타, 직접 입력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무슨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그 다음 특별한 날 이런 게 있으면 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라고 나오는데요. 자, 누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배우자 일일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써도 여러분이 충분히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직접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관계 지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명함을 받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명함이 언제 만나는지 기억이 안 나죠. 이럴 때는 여기 메모에 간단하게만 적어주셔도 나중에 기억 살리기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거는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메신저 계정도 전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행아웃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으면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다 써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벨소리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는 화면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벨소리를 따로 지정을 해놓으면 구태여 볼 필요 없이 벨소리만 들어도 누가 전화를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어폰 같은 거 끼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주머니나 가방 안에 있을 때는 아주 활용도 있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벨소리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이 벨소리는 가족한테 올 때는 이 벨소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겠죠. 뭐 음악 같은 거는 헷갈리니까 아예 비프음으로 빕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 패턴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패턴의 진동을 우리가 해당 번호에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지정을 해 놓으시면 연락처 관리하기가 정말 편리해요. 이 연락처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잘 작성을 해 놓으시면 정말 편리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작성한 이 사람을 터치를 하시고요. 자, 우측에 있는 인포메이션 버튼 누르시게 되면 뭐 휴대전화, 개인 이메일, 그룹은 뭐다 하고 이렇게 전부 나오죠. 특히나 메일 같은 거 보낼 때도 굉장히 편리해요. 따로 뭐 기록을 해놓고 그 메일을 쓰고 이럴 필요 없이 자, 여기에 보시면 체크돼 있죠. 자, 이것만 누르시면 한 번에 메일을 보낼 수가 있죠. 아주 쉬워요, 이런 것도.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번호를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식구들이 여러 가지 전화번호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우측 상단에 점을 눌러서 다른 연락처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연결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번호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번호와 이 번호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나중에 연락처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이 두 개는 연관이 있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을 취소하실 때도 여기 우측 점 3개 누르시고요. 연결된 연락처 추가 삭제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연결 해제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기록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온 전화 기록들이 전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있죠? 이거는 여기서 다시 또 편집을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좀 추가한다거나 수정할 때는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전화번호도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해서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죠. 뭐 집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 또 추가해서 직장이라든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번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번호를 이렇게 여러 가지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혹시 휴대전화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는 업무 때문에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또 눌러서 똑같이 또 휴대전화 누릅니다. 그럼 휴대전화가 두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몇 개씩 더 추가를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여러분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가 오는 거는 좀 차단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가서 연락처 차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면 전화를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서 번호를 아예 삭제를 해요. 그거는 그 전화가 나중에 오면 누구한테 온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해 놓으세요. 등록을 해 놓으시고 여기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차단해서 아예 오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귀찮게 자꾸 전화 오고 광고 전화 오고 이런다고 아예 번호를 삭제를 해버리시는데 그러면 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번호는 등록을 해놓으시되 여기서 차단으로 아예 막아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내 전화번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사람 전화번호고요. 이거는 나입니다. 자, 본인 전화번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들이랑 좀 다르죠. 이거는 뭐냐면 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마치 SNS 같이 공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쓴 사람끼리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상태 메시지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자,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상태 메시지라든지 생일, 직장, 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이런 프로필이라든지 상태, 공유 이런 것들을 다 하시려면 상대편도 공유가 돼 있어야 되겠죠. 삼성 소셜에 똑같이 이게 공유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락처가 삼성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돼 있으면 이 상태를 그대로 전부 공유할 수 있고 내가 이 아이콘을 바꿨다 그러면 상대편 스마트폰에도 이게 그대로 바뀌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족을 추가를 하지 않고 여기에 연락처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빅스비를 이용하면 잘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관계를 아예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관계라고 나오죠. 여기에 연락처를 아예 추가하는 거예요. 기본값은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어머니 연락처 그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계정보 추가하면 해당 연락처 자동 추가된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머니 전화번호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떨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면 나는 거래처분을 김 과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분 성함은 또 다른 거죠. 그렇게 할 경우에 그분 성함을 빅스비에서 부를 필요 없이 김 과장이라고만 부르면 그 사람 이름이 있더라도 이 관계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호출돼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빅스비를 이용할 때 편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름과 호칭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죠? 네, 이렇게 관계를 아예 지정을 해놓으면 내가 여기 관계상에 있는 이름만 그냥 불러도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빅스비랑 연동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잘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빅스비 호출하겠습니다. 하이 빅스비. 어머니한테 전화해줘. CWS 연락처로 전화를 걸게요. 자, 어때요? 간단하게 통화가 되죠? 자, 여기서 관계를 잘 지정을 딱 해놓으면 따로 뭐 이름 외우고 뭐 이럴 필요 없이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의료 정보라든지 긴급 연락처 같은 것도 다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긴급 연락처도 많이 유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혹시나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해제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바로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유용하죠. 혹시 모르니까 이런 긴급 연락처는 하나쯤은 꼭 등록을 해놓도록 하세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내 지인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요새는 다 잠금이 돼 있으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면 아주 쉽게 긴급한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긴급 연락처는 어떻게 등록할까요? 이 긴급 연락처 누르고 들어가서 그룹이 지금 긴급 연락처로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 전화 연락처에서 그룹을 지정을 했잖아요. 거기서 긴급 연락처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느낌표 누른 다음에 편집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그룹을 여기 눌러서 긴급 연락처로 지정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추가할 수가 있겠죠. 추가를 하기 싫어서 지울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체크 해제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긴급 연락처는 두 개가 동시에 지정이 됩니다. 뭐 가족인데 긴급 연락처, 동료인데 긴급 연락처 이렇게 다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꼭 지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럼 좀 더 안심이 되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또는 새로 만난 분들이나 이렇게 연락처를 보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걸 많이 이용을 안 하시는데 QR코드를 이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전화번호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QR코드 눌러요. 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죠? 자, 이거를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친구한테 가면 친구는 이 QR코드만 그냥 스캔해주면 바로 연락처가 등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찍고 할 필요가 없죠. 상대편도 굉장히 편리하고 나도 편리합니다. 그럼 요거 하나 저장을 이미지로 해놨다가 필요하시면 그걸 SNS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자체 상태에서 공유를 하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화 앱이 편리한 게 굉장히 많은데 잘 안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화 앱에 숨겨진 다양한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